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남녀관계에 조금은 보수적인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남녀관계에 조금은 개방적인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고 반가운 일주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네. 똑같은 패턴의 반가움을 표현하시는 감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반가우려면 전 한 3번 정도는 반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정이죠? 그렇죠. 3-4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양희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요. 네. 뭐 여러 가지 인격장애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또 좀 하고 최근에 그게 좀 관심 분야인가요? 전 쭉 관심 분야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 방송을 좀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네네. 편집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값진 시간을 네. 보냈네요.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감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되게 덥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집에서 좀 약간 쩔어 있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계속 더위에 지쳐가지고 청취자분들도 그냥 물 좀 많이 드시고 더위 안 타시게 조심하셨으면 네. 더위 때문에 많이 좀 지친 일주일을 네. 보내고 녹음실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세요, 지금. 네, 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오랜만에 우리 방송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해요. 네네. 이게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저희도 팟캐스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매화 우리는 이제 쌓여가고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커버 이미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보고 사실 얘넨 뭐지? 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네. 더더욱 진짜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좀 혼란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량이님께서 저희 방송은 이렇다 네. 라는 어떤 가이드를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어쩌지는 사람의 관심 많은 두 남녀가 인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다로 풀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우리는 교육방송이 아닌 관계로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방송이 아니고요.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진지하게 또 때로는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장난들도 함께 그냥 그때 관심 가는 주제 혹은 청취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주제로 수다를 떠는 방송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시덥잖은 수다를 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깊게 공감하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방송인데 편하고 가볍게 그냥 우리 감자량이와 함께 수다 떤다는 마음 정도로 우리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훨씬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현답을 드리거나 저희가 어떤 인생의 척도, 어떤 길을 안내해 드리거나 감자와 량이의 방송을 들으면 나는 개과천선할 수 있어. 사실 이런 건 저희가 부족해요. 그런 방송은 저기 탑 랭킹에 올라가 있는 다른 방송들 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팟캐스트. 보면은 저희 팟캐스트가 저희 네. 어쩌지가 감자님과 제 삶에 저희가 살아가는 과도기의 과정을 기록하는 형태의 방송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기록에 청취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본인의 삶도 좀 기록을 잘 하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조금은 있네요. 네. 네. 우리 방송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량이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네. 금지된 사랑. 난 내 짝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금지된 사랑이죠. 네, 금지된 사랑. 예전에 KBS에서 했던 사주해 봅시다 뭐였죠?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로 네. 금지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문득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떠올리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더 재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재밌게 봤던 아, 그렇죠. 드라마도 아닌 것이 뭔가 그 특유의 그 포맷이 있었죠. 그게 약간 저녁 늦게 하면서 19금 같은 게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네. 야한 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용이 네네. 너무 그렇죠. 멍멍이 막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네. 가정의 어떤 파탄의 과정들을 저희가 KBS 정규 방송을 통해서 저녁에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대놓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딱 떠올리게 되면 아, 금지된 사랑이다. 4주 후에 뵙자라는 어떤 이런 유행어가 네.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사랑과 전쟁 얘기를 하면 이제 네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내용이 되게 자극적인 내용일 거라고 기대를 하시거나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제목을 이제 약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고 그렇죠. 무슨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의 방송은 아니고 부제로 붙였듯이 내 짝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약간 좀 흥미진진한 네.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오늘 주제는 한 청취자분께서 사연과 함께 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신 주제예요. 네. 어려운 이야기 꺼내주신 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담 요청 메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연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요청해 주신 대로 곁에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랑이 찾아온 경우에 대해서 우리 어쩌지 스타일대로 풀어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 우리 함께 조심스럽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까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두 손 꼭 잡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도망가지 마요. 그럼 판도라의 상자 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저희가 약간 금지된 사랑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 네. 어쨌든 금지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사랑에 대한 정의 네. 간단하게 양희님께서 쓱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초록창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되게 친하잖아요. 초록창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두산백과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국어사전에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조금 광범위한 내용의 사랑이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네. 감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거는 보통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사실 내리는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남녀 사이에 사랑이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듣는 사랑을 듣고서 아,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억지로 따라가게 될 경우가 저는 약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사이의 사랑의 정의를 사실 정의를 안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딱 잘라서 이런 게 사랑이야 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사랑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사랑의 방식이나 받는 방식이 각각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남녀 간의 사랑을 약간 정의 아닌 정의를 그냥 내려보자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정의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거를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많이 어려운 거 아닌가. 보통 어떤 감정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정의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셔서 지금 어렵게 푸신 것 같은데 저는 감자님한테 대충 몸에서 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는 걸 물어본 거였어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기분이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오래 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괜히 사람이 사랑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되는지 참 감자님이 죄송합니다. 보면 항상 굉장히 진지하게 깊게 쓸데없이 파고드시는 경향이 좀 있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오래 쉬어서 그런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떤 감정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런데 량희님은 어떤 감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 네. 이제 왜 천천히 물들어가는 이런 걸 제외하고 남녀 간에 그냥 순간 탁 끌리는 느낌을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일단 엄청 신경 쓰여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본 한 1, 2초, 2, 3초 사이부터 그 사람이 엄청 신경 쓰이고 내 온몸의 신경세포가 그 사람한테 촉수가 가갖고 팍 꽂힌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머릿속에 내 뇌 속에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콕콕 찌르면서. 말미잘이에요. 가갖고 그냥 다 갖다 꼽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꼽고 자꾸 뭘 이렇게 빼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신경 쓰이는 마음에서 일단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일단 오늘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범위를 그냥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로만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범위가 금지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개인 외에 뭐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자극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건 이제 연인이 있는 상황.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상대방한테 이제 그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이든 뭐가 됐던 간에 마음이 가는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는 어떤 경우이고 왜일까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게 되면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닌가. 감자가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애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새로운 이성에게 내 마음이 끌린다.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인과 혹은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의 부재가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내 옆에 누가 됐던 내 짝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충분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렇죠. 특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한테 바라는 게 근본적인 그런 유전적인 뿌리가 존경 욕구와 인정 욕구라고 하고 여자들은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고 해서 공감이죠. 그래서 왜 남자하고 여자랑 그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 남자분들은 그냥 그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 남자들의 종족번식 본능이나 종족번식이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다면 여자분들이 특히 기혼자이신 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소통이나 잠깐만요. 이거는 뭐랄까? 감정의 충족이 좀 덜 돼서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좀 맞는 얘기긴 한데 그냥 약간 단순하게 얘기해서 내가 되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욕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인과 배우자한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채워지지 못했을 때 못했을 때 그냥 외부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참고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못 받는 이 감정 자체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약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주는 관심이 없어도 나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부재가 있어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약간 참고 살게 됐는데 약간 조금 더 저희가 발달을 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내 개인적인 감정에 약간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약간 남편이 어떤 결혼 한 5년 됐고 뭐 10년 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약간 남편한테서 좀 발견될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그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 남편은 약간 자상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어서 가정 내에서 약간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은 잘 마련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약간 나한테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이럴 때 좀 따뜻한 한마디 정도 그냥 이렇게 사실 뭐 큰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고 여보 수고했어라든지 뭐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라든지 이런 말을 어느 순간 나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이 절대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데 불현듯 뭐 어느 순간에 외부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남편한테 없는 혹은 내 애인한테 없는 어떤 다정다감함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약간 내가 살던 사람과 만나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꼭 뭔가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사랑을 덜 줘서가 아니라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게 10개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는 8개만 갖고 있어서 2개가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그 2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그 2개가 지금 딱 나한테 좀 필요해요. 내 관심사가 사실 지금 그 2개예요. 따뜻하게 남자라면 내 남편이라면 나도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 나도 이렇게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남편 옆구리 쿡쿡 찔러봤자 사실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어떤 다른 외부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 지금 딱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좀 흔들리고 마음이 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그게 이제 그나마 조금 납득을 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까지 비난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네. 그냥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녀 차별 발언이 아니라 여기서 생이라면 완전 리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왜 그런 네.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유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저도 TV에서 들은 건데 네네. 우스갯소리로 모든 남자의 이상형은 낯선 여자라는 말이 이런 것도 이렇게 내 연인이나 그렇죠. 배우자가 있는데 타인에게 흔들리는 거 이거는 분명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흔들리는 이유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군가한테 약간 끌렸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가정 환경에 살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끌린다라는 건 지금 내가 만나는 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외부적으로 되게 충만한 나의 어떤 성적인 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듣다 보니까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엔 난 뭔가를 되게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네. 근데 사실 그 원하는 게 되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레벨을 못 채운다던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차에 지금 기름을 만땅 채우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고급 휘발유로 만땅을 채우고 싶은데 지금 그냥 일반 휘발유로 가기는 가요 차가. 그죠?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네. 휘발유 넣어도 사실 차가 가기는 가죠. 근데 약간 고급 휘발유가 옥탄가가 높지 않습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나가요. 더 세게 쌩쌩 달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좀 저렴한 휘발유 넣어가지고는 안 갈 수 있잖아요. 약간 비유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렴한이라는 단어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외부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외에 약간 그렇게 내가 찾는 부분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없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네.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잖아요. 있죠. 대체 그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저한테 사실 질문을 양희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큰 경험을 네. 그런 경험까지는 제가 해보진 않았잖아요. 흔한 경험은 아니에요. 네, 흔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끌리는 이유가 사실 아까 양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10개 중에 8개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감정은 그 2개 안에 들어있는데 저 남자는 저 여자는 그 2개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8개 안에는 내가 무시 못할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안정한 가정생활, 내 자녀도 들어있고요. 지금까지의 추억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함께 쌓여 있어요. 순간 호기심에 그 2개가 되게 끌리긴 하지만 나머지 8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8개가 8개이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좋기는 좋은 거예요. 대신에 평소에 받지 못했던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자꾸 나를 호기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좀 만들지 않나 좀 싶어요. 그래서 약간 계속 끌리는 것 같기도 해서. 하긴 이게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지금 끝내기에는 뭐 용기가 없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 네네. 애정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옆에 그냥 약간 쭉정이처럼 나는 그러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냥 몸 껍데기 하나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통은 오랜 시간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신 분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을 해본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선상에서는 나는 아직 이 사람하고 헤어질 용기까지는 없는데 딴 사람한테 끌리니까 여러 가지 사랑과 전쟁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8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 알게 된 이성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합치면 10개네요. 네. 그 사이에서 나만 잘하면 10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8개도 포기하지 못하고 2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 약간 그 외줄타기를 조금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거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쓰레기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에서 벗어나는 거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의 본능이죠. 약간 그렇죠. 내가 지금 받지 못하는 감정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욕구에서 약간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채우려고 하는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쉽게 외면하기 힘든 감정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되게 힘든 시기인데 나는 늘 약간 온기가 필요하고 대화를 해주고 내 마음을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따뜻하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상황에 있는 남자친구가 되게 냉정한 성격에 또 일이 엄청 바빠서 나를 신경을 못 써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두루두루 괜찮은데 자주 보고 내 옆에서 그 힘든 시기에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한테 그 시기를 그 사람이 함께 해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러는데 그 남자가 뭐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별로인 그런 게 아니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외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남자친구가 뭘 나한테 특별히 잘못하고 날 그렇게 몰아간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사람은 내가 결핍이 있는 부분을 채우지 않고는 잘 못 견디고 그렇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 정말 자석처럼 가서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없는 부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면 그거를 외면을 내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을 선택을 할 때 내 솔직한 본능에 따르지 않고 사회에서 말하는 집안, 뭐 스펙, 뭐 경제력 이런 조건들 위주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네네. 만났어요. 근데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그때는 그러고 연애할 때는 그런 조건도 갖고 있는데 뭔가 잘 맞고 괜찮았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연애를 뭐 6개월, 1년 해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의 이 조건들은 내가 쉽게 놓기 힘들어요. 이 조건들은 너무 매력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땐 사람이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강한 욕구를 느끼지만 이건 놓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함께 하기엔 좀 힘들 정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어필을 해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약간 결핍의 종류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뭐 있는 사람하고 연애하시는 분도 있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럽습니다. 네, 정말 부럽고요. 근데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사실 찾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연 모든 걸 다 가졌나라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보통은 네.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들었다가도 아유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외면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다 못 가졌다고 그러면 난 욕심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다 못 가졌기 때문에 나랑 만나는 사람한테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지된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노저어서 슬슬 가듯이요. 그죠? 돛담배 타고. 표현 되게 적당하다. 노저어서 슬슬 간다는 그 거. 약간 바람 안 부는 강물 있어요. 네. 거기에서 노를 그냥 이렇게 세게 젓는 것도 아니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슬슬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슬슬 이제 가는 거죠. 꼭 그렇게 능글맞게 가야 돼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끌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끌림이잖아요. 지금 없는 끌림이니까요. 사실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모든 걸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너무 베스트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나랑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다 가지고 있어도 과연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생각을 지금 감자님 말을 듣고 문득 들은 생각인데 네네네. 예를 들면 조인성 씨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뭐 외모 정말 탑이죠. 네네. 재력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성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격까지 완벽한 사람이라고 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이랬을 때 공유 씨가 온다고 해서 100% 흔들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쌍두마차를 이루는 그 디테일한 살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결핍에서 오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내가 좋은 게 있지만 더 가지고 싶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보통 우리가 뭐 가방, 신발 이런 거 내가 흰색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죠. 흰색 다른 색깔, 아니 다른 모양 안 사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양희님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조인성을 선택해서 결혼할 정도면 5만 가지 안 따진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인성을 선택해서 정말로 결혼했을 정도면 나도 굉장히 뛰어나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금지된 사랑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현재 느끼고 싶고 해야 금지된 사랑이 발전이 되지 약간 그냥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 하면은 굳이 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는 뭐 별로 그냥 관심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약간 이런 얘기 저희들 많이 하잖아요. 바람 핀 놈이 또 핀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금지된 사랑으로 약간 전향되는 케이스가 약간 있다면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막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나쁘다고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내 연인이나 내 배우자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 머리끄댕이 잡고 싶죠.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하고 먹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끌림에서 가 있는 경우도 약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게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진짜 어쩔 수 없고 난 이러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건데 내 연인이나 내 배우자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쓰레기예요. 소뚜껑으로 이마를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감자님이나 저나 둘 다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내 욕망을 못 참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지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럼? 말하면 그거죠. 네. 이쪽하고 관계를 네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그대로 내 옆에 두고 이 사람을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일명 양다리, 바람이라고 하죠. 굉장히 짜릿할 수는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짜릿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양다리라는 거로 약간 저는 중독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서 이제 채우려고 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다 채우고 싶은 건데 그 중간에서 그거를 또 유도리 있게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또 안 걸리게 왔다 갔다 약간 그 간혹 그런 기사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동안을 안 걸리고 두 집 살림을 뭐 한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네, 그거 가능한 케이스가 약간 좀 디테일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양이님 그거- 조금 디테일하시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어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죄송하고요. 약간 그래서 사실 외줄타기처럼 그렇게 뭔가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누군가한테서 지금 받고 싶은 관심이 없어서 네. 다른 외부적인 사람한테 그걸 내가 채우기 위해서 두 집 살림을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는데, 여기는 어디죠? 아니 아, 예, 되게 어렵네요. 그것도 근데 일반적인 아마 직업군이신 분이면 못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 능력이 좀 있어야 되죠? 아니 능력이 꼭 없어도 네. 그러니까 꼭 그건 본인 능력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경리단길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거기 레스토랑만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네네. 남편이 일주일에 한 4일을 집을 비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와이프가 됐던. 그리고 뭐 남편이나 와이프가 그냥 대기업 사원이에요. 패턴 뻔한데 이상하게 매주 2, 3일씩은 출장을 간다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뭔가 가능한 직업군에 계신 가능한 분이었을 텐데. 직업군도 그렇고 애시당초에 둘 사이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베이스에 한 분은 굉장히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믿고 있고 근데 그 외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시는 분도 저희가 아까 그 10개 중에 8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를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 삶에서 어쨌든 그 2개가 채워짐으로써 10개가 돼야 그분 스타일에는 그 삶이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 그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아마 그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굉장히 초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경험을 해본 건 아니니까 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와닿지도 않아. 사실 그런 네. 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근데 넌지시 생각해 볼 때는 어쨌든 모자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정에선 내가 못 채우는데 나머지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거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청취자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잘 한번 봐보십시오. 주도 면밀한 스타일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약간 약속도 칼같이 잘 지키고 약속을 지킬 땐 칼같이 지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소를 하고 늘 바쁘고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물론 굉장히 고수이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항상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눈동자가 동공에 늘 이렇게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예민하고 그 예민한 게 뭔가 누가 자기의 그 뭔가를 들출까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전화기는 항상 이게 엎어져 있고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핸드폰을 정말 뭘 열어본 것도 아닌데 핸드폰에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손만 가까이 가도 흠칫 한다거나 어깨가 들썩들썩 그런 분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언 감사하고요. 그러면 금지된 사랑 같은 경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감정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라면 애시당초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님께서? 예방을 하려면 네. 결국은 어쨌든 뭔가를 해서 채워야지 예방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게 결핍의 종류를 저희가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결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주는 따뜻한 관심이 결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인 만족도도 사실 결핍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바람피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사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단순하게 언급만 할게요. 그것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지금 뭐 외부적으로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경제적인 곳에 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있을 때 만약에 시부모님이나
같이 뭐 가족끼리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아, 맞아. 그런 너무 힘들게 경우들도 하는데 많죠. 외부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성이긴 한데 걔랑 있을 때 내 마음은 좀 편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끌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관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제 성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에 이런 결핍이 커져가지고 내가 외부적으로 이성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런 결핍들을 내가 알고 그걸 약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약간 뭐가 있을까요? 감자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습 공격이 조금 어렵네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결핍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죠? 여보, 나 당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그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 요즘 되게 더 힘들어. 라고서 이걸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좀 해줬으면. 근데 여기서 네. 문제가 뭐냐 하면 네네. 이렇게 꺼냈어요. 상대방이 몰랐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줄게. 서운했구나. 마음이 허했구나. 네네. 노력할게 라고 하면 문제 아름답게 해결이에요. 아, 근데 너무 아름답죠. 너만 서운해? 너만 힘들어? 나는 그러면 그렇죠. 나는 뭐 집에서 맨날 애 보는 나는 밖에서 맨날 돈 버는 나는 안 힘들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떤 노래인가요? 점점 더 멀어져 멀어져 가네. 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화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어떤 게 나한테 좀 서운한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얘기를 어떤 방법이라든지 꺼내면 이제 부딪혀야지 어쨌든 깨지든 다시 붙든 결론은 나는 거니까.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했는데 그럼 나도 힘들어. 네가 먼저 나를 좀 돌봐주지 그랬어. 나는 뭐 돈 안 벌어와? 넌 네가 먼저 잘했어야지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딱 들었을 때 사실 그 원인도 다 두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애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서로한테 진작에 좀 관심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외면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관심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게 그냥 괜히 서운하고. 근데 사실 본인도 상대방한테 관심 안 줬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인이던 남녀 관계가 만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와 방식과 상대방이 원하는 정도의 방식이 다른데 그 언어가 또 안 맞으면 그럼 서로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서로가 억울해하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합일점은 못 찾아요. 왜냐하면 A라는 방법을 고수하고 이게 좋은 사람은 A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방법을 고수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B가 맞는데 너 왜 자꾸 거죠. 네 A를 나한테 우기냐. 서로 그거 갖고 싸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싸우는 게 애인 사이에 만나봤을 때 나오고 결혼을 해봐야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오래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기는 뭐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건 그죠? 진짜 오래 겪어봐야 돼요. 네, 오래 네.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오래 겪어보고 애인도 한 5년, 6년 만나보고 결혼해서 몇십 년 살아봤을 때 그렇게 나타났죠. 네. 그런 서로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금지된 사랑으로 연결되고 안 되고가 거기서 약간 판단이 서지 않나. 아예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이게 그냥 없는 거니까 그럼 없는 부분을 내가 조금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감싸줘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이렇게 만나야지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없는데 얘는 없네. 뭐야. 내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진작에 처음에 연애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해주더니 왜 결혼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냐. 상대방한테 탓하게 될 경우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탓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에 앞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탓하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후자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좀 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쨌든 그런 마음이 가는 거는 조금 욕심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이거를 당사자로서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그 디테일한 이유 하나하나는 진짜 그럼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더 많은 게 아마 있을 정말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나도 맞바람을 핀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마저 너를 통제하여라 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끌릴 대로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내 상대방이 이미 나를 먼저 기만을 했고 그렇죠. 이래버리면 저 같아도 진짜 다 불 지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캠프파이어 하는 거예요. 양희님은 거의 뭐 방화범으로 거의 수배가 지금 거의 내려져 있지 않나요? 그냥 불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감자님은 그러면은 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경우에 만약에 미혼인 상태로 연애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 그렇게 끌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벌써 끌렸다는 건, 벌써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왔다는 건, 그게 좀 위험해요. 벌써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고 평생을 빠져서 살기도 사실 어렵죠. 그거는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을 때 스스로 되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애인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애인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대처 방법이라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좀 지금 내 애인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아니요. 마음이 간다는 걸요? 마음이 간다는 걸 털어놓는 게 아니라요. 놀래라. 그렇게 털어놓으면은 애인 집에 벽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백에서 벽돌이 나와서 큰일 나죠.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긴가 했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그 당시에 그렇게 흔들리는 건 내가 지금 애인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하는 부분이 애인하고 대화를 하거나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찾아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냥 쉽사리 그냥 외적으로 끌리거나 어떤 이성이 내 애인은 눈웃음이 없는데 그 이성은 눈웃음이 있어요. 네. 그거 한 포인트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한 포인트 때문에 사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눈웃음에 끌린 게 아니라 지금 내 이성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이 조금은 약간 관심이 조금 나한테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이성의 그 눈웃음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거기에 같아요.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신 분들의 디테일을 제외하고 네네네. 대중적인 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지금 누군가가 곁에 있는데 네네.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다면 그러면 후자를 택해라. 왜냐하면은 먼저 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을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온전하게 사랑했다면 두 번째 사랑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저는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나 저 사람이 신경 쓰니까 지금 만난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 이거는 후자를 택해라. 이렇게 당연히 안 되지만 저는 연인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는 게 충분히 자유로운 관계잖아요. 네, 걸릴 그렇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는 사실 그냥 앞전에 있던 꼭 두 번째를 택해서 환승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만나던 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진지하게 한번 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양희님 말씀처럼 다른 이성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그 순간 휴게소에 잠깐 가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오뎅 먹을래? 핫바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약간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뭐 양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살 사람을 결정짓는 건데 같이 결혼도 하면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걸고 누군가가 지금 내가 만나는 이성 외에 다른 사람이 살짝 눈에 들어온다면 나 자신한테 과연 저 이성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뭘까? 과연 뭐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성은 그럼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면 과연 이 해프닝 드는 이 마음 내가 이 흔들리는 마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이성한테 없는 부분이 저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럼 나는 그 있는 부분 하나 때문에 지금 이성을 포기하고 과연 갈 수 있는 건가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죠? 포기하고 그 하나 때문에 그 이성을 만나야죠. 근데 그 하나 때문에 포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마음은 조금씩 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만나는 내 이성하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둘 사이에 대화의 어떤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평소에 안 가던 여행을 두 분이서 같이 한번 좀 멀리 가서 뭐 1박 2일이든지 좀 길게 하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또 한번 주고받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 아무리 오래 만나고 뭐 5년, 6년 만나도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에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힘든 건 좀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근데 그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면 그게 내 연애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요즘 어때? 괜찮아? 나도 이래. 혹시 내가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혹시 하다 보면 조금 더 둘 사이가 그 하나 때문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아 이건 별거 아니었던 거구나. 오히려 둘 사이가 더 끈적끈적해져서 뭐 그날 밤 좋겠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만 근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도 전혀 마음이 다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뭔가 겉돈다 싶으면은 연인 관계일 때는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꼭 내 감정이 한 톨도 안 남고 0이 돼서 저 사람이 생판 남처럼 느껴져야만 헤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떤 그런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대화의 과정도 거쳐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 물론 노력을 안 해보고 팽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연인 관계였을 땐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혼했을 땐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희 둘 다 이제 결혼을 일단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이거는 해봤기 저희가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해본 한참 부족한 중생들이 상상과 추측으로 지금부터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부족한 말이 오가더라도 네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오가시더라도요? 오가더라도 네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저희도 주변에 친구도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하신 많은 지인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인분들께서 결혼 생활의 아픔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조금씩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게 약간 금지된 사랑이 어쨌든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네. 엄청 크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애할 때랑 비슷한 결핍을 다른 쪽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 그거는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비슷한데 법적으로 이제 혼인이 돼 있는 상황은 조금 더 책임감이라는 게 따르게 되니까 이때 찾아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심적으로 진짜 난감하죠.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지만 내가 쓰레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자책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면 자녀가 있으면 더 그렇죠. 아기 얼굴 보기도 내가 민망할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연애를 했든 뭐 결혼을 했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내가 못 받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게 당연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아마 연애 때보다 결혼 후에 찾아오는 그런 게 조금 더 그냥 어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보다는 결핍에 의해서 그걸 장시간 못 채우다 보니까 간절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됐을 때 결핍을 느꼈을 때 본인이 받는 그런 마음의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 가정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가정을 잘 유지하려면 내가 요것만 해소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용인을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방금 양희님께서 그 부분만 해소되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누군가한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끌리는 이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끌리는 과연 마음이 왜일까? 저 사람한텐 내가 지금 내 배우자한테 없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근데 과연 그 무언가가 내가 대화를 해서 배우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 아니면 영원히 내 배우자한테는 없는 그냥 약간 그냥 내 호기심에 끌리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만약에 그 끌리는 대상 같은 경우에 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난감하죠. 네, 회사를 출근했는데 매일 보고 집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민되는 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끗 차이인데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내가 좀 객관성을 찾고서는 좀 당연히 마음이 뒤흔들릴 땐 그게 잘 안 되지만 찬찬히 좀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나를 중심에 놓고 그 상황을 보는 거랑 내가 이게 부족했는데 이걸 채우는 사람이 왔어라고 하면서 지금 새롭게 찾아온 그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동경심과 미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찾아온 만남이 훨씬 아름답다는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포장을 하고 과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버리면 콩깍지 같은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는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간통법도 폐지되고 해서 사실 이혼율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사실 예전하고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한 번 갔다 왔다 혹은 뭐 돌싱이나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이제 과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숨기고 살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또 결혼 혹시 이혼을 하시고 또 방송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매체에서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한 번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게 그냥 되게 누구나 그냥 이게 부담 없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약간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약간 더 그렇게 외부적으로 다른 이성에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금지된 사랑으로 조금 더 내가 끌리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네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른이 해주신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네. 살면서 특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꾸준히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안 흔들리는 상황이 오기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네네.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런 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염증도 느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새로운 이성의 존재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 상황에 그 흔들리는 마음 자체에 굉장히 혹해갖고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내 가족과 내 곁에 있는 연인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물론 내가 물리적으로 원하는 대로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지만 가능한 한 내가 그 상황에서 최대한 멀어질 수 있게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그러니까 욕심 같아선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저는 어쨌든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 네, 저도 공감이 가네요. 공감이 가고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누군가한테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갔을 때 과연 그 모자르는 부분을 내가 억지로라도 채워서 이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추가를 했을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긴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그 이룰 만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내가 가져야 되는 건지 아마 그렇게 가져야 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져야 될 거라면 지금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네, 놔야죠.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네, 둘 다 가질 수는 없고요. 둘 다 갖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사를 가셔야죠. 본인의 성별이 유리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러고 둘 다 가지고 싶으면 남자분들은 차라리 뭐 차를 2대 사셔도 되고요. 여자분들은 가방을 2개 사시는 게 저는 그게 둘 다 가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을 2개 가져야 된다. 투러브죠. 예전에 그 G.O.D 노래 뭐죠? 투러브. 아, 그런 게 있나요? 갑자기 노래는 생각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뭐 여자분이 두 남자를 사랑한다는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되게 아름답게 뮤직비디오가 떠올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분이 되게 욕심쟁이였네요. 가방 2개랑 차 2개는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와닿는 비유는 아니네요. 그런가요? 네. 약간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차라리 2개를 가지는 게 네. 좋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그거 2개 가지면 이제 이거 2개 가졌으니까 다시 저게 갖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끝이 없네요. 네. 네. 어쨌든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방식이든 각자의 선택이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복잡한 상황은 여러모로 오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겠지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선택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곁에 연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상호작용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이기심에 내 곁에 있던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어서 지우기 힘든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선택 앞에 그리고 훗날 본인 스스로에게 후회가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라도 이렇게 네. EBS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닿는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 저희 메일 주소 한번 불러주시죠. 비트 주세요. ajj0211@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 발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쩌지 021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한테 메일이든 SNS 계정이든 어떤 포맷이어도 좋으니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그 정보는 팟빵이나 팟캐스트 어플 정보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다 떨도록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